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200대 113페이지, 113페이지 38번 문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두제와 x제와 y제가 있고 효용함수에다 밑줄. 효용함수가 뭐 계속 우리가 본 효용함수예요. 근데 이제 다른 개념들을 몇 가지 개념들을 볼 거예요. 거기 타이틀에 나와 있죠. 토픽에 간접 효용함수, 지출함수, 보상변화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좀 볼 건데 예산선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보는 예산선이고 자 PY가 1달러일 때 소비자의 지출함수를 구하라 밑줄. 지출함수. 지출함수가 뭐죠? 지출함수가 뭐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문제에서 볼 것은 지출 극소화가 뭔지 그리고 보상 수요가 뭔지 그리고 지출함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두 번째 PY는 1달러, M은 100달러일 때 PX가 1달러에서 0.25달러로 떨어진다면 밑줄. XJ 가격이 떨어진다면 소비자의 총 효용은 얼마만큼 변하냐. 그 총 효용은 얼마만큼 변하냐 그런데 이거 효용 함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 써나 직접 효용 함수가 있고 간접 효용 함수가 있어. 효용 함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직접 효용 함수와 간접 효용 함수. 직접 효용 함수는 효용 함수의 변수값들이 뭐냐면 소비량이에요. 소비량.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본 거야. 직접 효용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 변수값들이 두 재화 소비량이야. 근데 간접 효용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V하고 뭐 U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접 효용 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직접 효용 함수는 두 재화의 소비량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간접 효용 함수는 재화의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XJ 가격이 1달러에서 0.25달러로 떨어진다면 그 밑줄 긋고 가격 변화 시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나 변하냐. 그러면 효용을 알고 싶은데 재화의 소비량으로 표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효용 변화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간접 효용 함수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내야지 거기서. 자, 그리고 3번은 보상 변화인데 하나씩 지금 볼게요. 첫 번째 지출 함수부터. 먼저 지출 함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지출 함수를 구하기 전에 단계가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보상 수요를 알아야 지출 함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보상 수요를 알아야 지출 함수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보상 수요는 지출 극소화의 해야. 효용 극대화의 해는 뭐라고요? 보통 수요인데 지출 극소화의 해가 보상 수요예요. 그리고 그 보상 수요를 알아야 지출 함수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지출 극소화라는 것을 해봐야 된다. 지출 극소화라는 것은 minimize expenditure인데 지출은 지금 두 재화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PX, XJ 가격으로 XJ에 대한 지출액이 이만큼 그리고 PYY, YJ 가격으로 YJ에 대한 지출액이 이만큼 요만큼 지출이 드는데요. XJ 지출액, YJ 지출액 이 총 지출액을 minimize, 최소화하는 내가 XJ, YJ 소비량이 몇 개씩이냐 요걸 뭐라고 한다고? 보상수요라고.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게 목적식인데요. 목적식인데 이 목적 함수는 xj, yj 소비를 뭐 제로로 보내버리면 지출은 최소화되겠죠. 문제는 반드시 제약이 있다는 거야. 어떤 제약이 있어? 목표로 하는 제약이 있어요. 목표로 하는 제약이. 그래서 어떤 효용을 목표로 하냐? 목표로 하는 효용 수준이 있고 그 효용 수준을 유지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효용 함수는 x 곱하기 y 콥더글라스로 주어져 있네. 자, 콥더글라스는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해. 두 번째, 내부해를 가져요. 세 번째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효용 극대화 조건은 뭐라 했어요? MRS XY 이퀄 PY분의 PX라 했는데 지출 극소화 조건도 똑같아요. 지출 극소화 조건도 똑같다고. 그래서 지출 극소화는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죠. 이거 그래프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XY 두제와 평면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목표로 하는 효용이 주어져 있어. 요 효용, 유틸러티, 효용이 목표로 하는 효용이 주어져 있어. 그 상태에서 지출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극소화가 아니야. 접할 때까지 밀어내리는 게 요 극소화야. 요게. 그래서 요 지출 극소화의 해를 찾는 건데 그 해가 x 헷, y 헷 이렇게 모자를 씌우면 요거를 뭐 스타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전혀 없습니다. 요게 보상수요라고 그런다. 지출 극소화의 해. 그러면서 여전히 뭐와 뭐가 맞아떨어져요? 뭐와 뭐가 맞아떨어져?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여기서 맞아떨어진다. 이거 맞아떨어져. 그래서 MRS XY가 PY분의 PX와 맞아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효용 극대화의 해나 지출 극소화의 해나 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게 필요, 지출 극소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조건 필요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MRS 찾고 뭐 PY는 PX 찾고 요게 두 번째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출 극소화는 요 목표로 하는 효용 수준이 잡혀 있어. 이 잡혀 있는 이게 제약이야. 요게 뭐라고요? 요게 제약이야. 그래서 항상 제약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두 번째 식은 요게 아니라 두 번째 식은 얘라 이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의 MRS 값을 구해보면 MRS XY는 한계효용의 비율이라는 것을 다 알죠? MUY분의 MUX지. MUY는 뭐죠?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한 거다? Y로 미분한 거다.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X만 남지. 효용함수를 X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Y만 남지. 이렇게 해서 X분의 Y가 MRS고 두 번째는 PY분의 PX. 무슨 비율? 객관적인 교환 비율.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을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지출 극소화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PXX equal PYY라는 이 하나의 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요걸 어떤 식과 연립해야 된다고? 요 효용 이 목표 효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와 연립을 해야 된다. 요 일식과 요 이식을 연립을 한다. 요 연립하면
연립한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x부터 우리가 구하려면 이 y 대신에 여기서 y를 구해서 집어넣어버리면 x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y 대신에 요거를 바꿔버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식을 다시 u 프라임은 x 곱하기 y 대신에 전부 다 쓰면 되겠죠. y가 어떻게 생겼어? py로 나누면 py분의 px가 되고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x가 두 개네요. 그리고 py분의 px네. equal u바야. 결론적으로 x제는 소비량이기 때문에 루트 값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인데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x제의 보상 수요는 이게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여기 py분의 px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px분의 py가 되고 u바가 되겠어. 여기 x제의 무슨 수요? 보상 수요. 보상 수요. 마찬가지예요. 요걸 이제 x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뭐만 남아? y만 남고 y제 보상 수요는 이렇게 생겼겠죠. py분의 px u바 이렇게 생겼지. 여기 xy의 무슨 수요? 보상 수요. 보상 수요. 이 보상 수요 함수를 어디다 넣어버리면 목적 함수 요 지출식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지출 함수가 바로 나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출 함수는 목적식 2가 지출 함수 이게 pxx 플러스 pyy인데 그냥 지출이 아니라 뭐를 달성하는? 지출 극소화를 달성하는 x제, y제 소비량이다 이것이. 지출 극소화를 달성하는 x, y제 소비량. 자, 그렇다면 px에다가 뭘 집어넣고 요 x에다가 x 햇을 집어넣고 루트 값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루트 여기가 px, py, u바 플러스 py, 요 y에다가 뭘 집어넣어? 루트 값. 그놈 안에 py분의 px, u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좀 하면 요 px가 그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하나가 제거가 되고 분자에 하나 남겠죠. 그래서 요게 그놈 안에 들어가면 px 제곱이니까 x 하나 사라지고 px, py, u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들어가 보면 py가 p 하나 사라지고 분자에 py가 하나 남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px, py, u바 이렇게 될 거고 두 개다. 똑같은 게 두 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출 함수는 두 개의 근호 안에 px, py, u바가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만 구하라도 지출함수 그냥 구하라 그러지 거기서 뭐 또 1번 설문해 보니까 py를 뭘로 보냈어요? py가 1달러. 그럼 여기 1달러 그냥 보내면 되지 뭐. 그래서 py가 1일 때 그때의 지출은 2의 루트 안에 px, u바가 되겠다. 그런데 거기 해설을 보면 라그랑지 함수를 쓰고 있네요. 라그랑지 함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함수를 쓰는 이유는 그냥 뭐 답안지를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MRS XY equal PY는 PX라고 이렇게 이 조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식, 제약식 이 두 가지를 그냥 연립을 해서
이론적으로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썼는데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제약식과 목적식이 분리되어 있는 거 어디 지금 써놨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요 분리되어 있는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 통합을 한 게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요 목적하고 목적식하고 이 제약식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렇게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을 둬서 통합을 한다 이것이지. 먼저 뭘 써요? 목적식을 써. 목적식 pxx 플러스 pyy 요 목적식을 써. 그리고 플러스 람다라는 하나의 변수를 두고요. 제약식을 어떻게 하냐면 요 제약식을 좌이항해. 좌이항. 그러면 u바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인데 라그랑지 함수는 분리되어 있는 목적 함수하고 요 제약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통합했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변수 값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요 변수 값들 x요, y요, 요 람다 요 세 개로 각각 편미분해서 이제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수의 해를. 먼저 요 변수는 세 개인데 하나는 뭘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하고 이 함수를 라그랑지안 함수를. 그래서 그 값을 찾으면 되고, 두 번째는 또는 y로 편미분하고 라그랑지안 함수를. 또 하나는 뭘로 미분해? 람다라는 변수로 미분한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이렇게 요게 세 개의 식이 나올 거고, 요 두 개의 식을 가지면 뭐가 나와요? 요게 MRS, XY, PY, PX가 나오고, 그 식을 세 번째 제약식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는 X로 미분하면 이게 뭐가 남아요? PY, PX. 그리고 여기는 제로고 여기는 X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람다 Y가 이퀄 제로. 이 두 번째는요, Y로 미분해. 그러면 Y로 미분하면 이건 뭐 제로고, Y로 미분하면 PY만 남죠? PY만 남아. 그리고 요거는 뭘로 미분하니까? Y로 미분하니까 X만 남겠죠.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이퀄 제로. 세 번째는 람다로 미분하니까 요 람다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건 다 상수의 미분값 다 제로고,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겠지. u바 마이너스 xy 이퀄 제로. 요 두 개를 연립하고 1식과 2식을 연립하면 나눠버리면 돼요. 이렇게 1식을 뭘로 나눠버려? 2식으로 나눠버려. 그러면 py분의 px가, 얘는 뭐가 나와? x분의 y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MRS였고 요건 py는 px였고, 그래서 요 하나의 식이 나오고 요거하고 또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3식이라 그러고 요걸 4식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립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라그랑지 함수를 이게 네 줄이잖아요. 네 줄? 이 정도를 써놓고 구해도 되고, 뭐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또 이 라그랑지 함수가 좀 써놓으면 있어 보인다 그래갖고 전부 다 이걸로 쓰니까 오히려 이걸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차별화가 돼. 다 이걸 쓸데없이 쓰니까 이걸로 쓰는 게 오히려 차별화가 돼. MRS XY 이퀄. 그렇게 해서 지출함수를 구했고, 두 번째는 지출함수와 간접효용함수. 이거의 쌍대성, 듀얼러티, 쌍대성. 지출함수를 보면 간접효용함수를 알 수 있고요, 간접효용함수를 보면 지출함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지출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2 그리고 루트값 안에 px, py, u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간접형 함수는 아까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 xj, yj 가격과 xj, yj 가격과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px가 들어있고 py가 들어있고 m이 들어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좌우변을 제곱해버리면 4 px, py 이렇게 되죠. u바 이렇게. 이걸 뭘로 정리하면? 이걸로 정리하면 u 이퀄 4px, py. 요 이제 지출은 자신의 소득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m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효용함수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xj 가격, yj 가격, 그리고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간접 효용함수. 그러니까 지출함수를 보면 간접 효용함수를 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게 교과서에 이중훈 선생님 책의 교과서의 부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자세하게. 조금 한번 읽어볼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변화의 크기는 지출함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설문 3에는 보상 변화를 물었어요. 그런데 설문 3에 compensating variation, 보상 변화를 물었는데 대등 변화든 보상 변화든 뭐 물으면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출함수와 지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출의 차이로 이렇게. 요거는 원래 지출액이에요. 원래 지출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못할 자도 있고 그런데 원래 지출액이기 때문에 뭐 P0, 뭐 U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관되게 가겠습니다. 일관되게 갈게요. 보상 변화는 가격 체계가 변했을 때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이다.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 요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변화 뭐요? 여기 이후의 효용 수준, 여기는 변화 이전의 효용 수준. 일관되게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가격 체계 하에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지출액과 원래 지출액과의 차이인데 각각 지금 px, py 효용 수준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효용 수준을 여기서 이제 효용함수를 주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최초에 그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뭐 px가 1이다. py도 1이다. 효용이 U0면 얼마냐? 소득은 $100로 주어져 있습니다. M은 100이다.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처음에 효용 수준은 얼마겠어? 가격이 $1, $1일 때 효용은 얼마예요? 여기 보면 411, 4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12,500 뭐 이런 식으로 효용 수준을 그냥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또 바뀌었어? px가 $1, 0.25달러 이렇게 바뀌었네. 25달러. py는 $1. 그리고 m은 100. 그러면 새로운 효용 수준은 얼마야? 얼마예요? 여기가 px가 4분의 1 들어가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고 py는 1. 그러니까 분모가 1이 돼 버리고 분자는 100의 제곱이니까 10,000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효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요 1달러에서 0.25달러로 변했다고 하면 그때 바뀌는 효용은 얼마냐? 2,500에서 뭐 만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얼마만큼 늘었어? 7,500만큼 늘었다 뭐 이런 걸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게 지금 간접 효용함수에 관한 방금 문제고, 여기서 이제 P1 그랬는데 XJ, YJ 가격하고 효용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효용을.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그거를 그렇게 풀어가면 되고, 그 교과서를 잠깐 봅시다. 교과서 그 부록 부분을 좀 보면, 부록을 여러분이 읽지 않을 거니까, 수업 시간에 안 읽으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교과서 177페이지. 177페이지. 거의 간접 효용함수와 지출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7페이지. 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효용함수는 밑줄 그으세요. U equal U, X, Y처럼 각 상품의 소비량이 주어질 때 효용 수준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현됐다. 다시 말해서 소비되는 각 상품의 양이 밑줄, 각 상품의 양이 효용함수의 독립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상품의 소비량이 직접 효용함수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무슨 효용함수? 직접 효용함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떤 소비자의 소득이 M으로 주어져 있을 때 밑줄, 시장에서 두 재화의 가격이 PX, PY 이 가격을 지불하고 쌀과 옷을 산다고 하면 그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은 얼마냐? 이렇게 주어진 소득하에서, 가격하에서 자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 묶음을 샀다면 바로 그것이 주는 효용의 수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A.1 어떻게 생겼어요? 밑줄 PX, PY, M으로 구성되어 있네. 이것이 바로 간접 효용함수다. 간접 효용함수란 밑줄 그으세요. 주어진 뭐와 소득과 주어진 뭐 가격하에서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실 간접 효용함수는 직접 효용함수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며 후자가 가진 성격은 전자에 그대로 반영된다. 지금 이랬는데요. 간접 효용함수는 어디서 도출된다고요? 직접 효용함수를 통해서 도출된다. 왜 그래? 우리가 직접 효용함수로부터 U equal U, X, Y 이런 직접 효용함수로부터 보통 수요를 구하면 효용 극대화해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용 극대화해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제약식에 집어넣어버리면 나오는 게 간접 효용함수다. 되시죠? 예, 안다는 표정이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간접 효용함수는 직접 효용함수를 통해서 도출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성격은 전자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직접 효용함수 거기 밑줄 긋고 거기다가 보통 수요라고 써놓고요. 보통 수요, 직접 효용함수로부터 뭘 도출한다고? 보통 수요를 도출하고, 보통 수요를 어디다 대입하면, 예산식에 대입하면 간접 효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X는 DX, PX, PY, M 이게 XJ 간접 효용함수고요. YJ 간접 효용함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진 밑줄 긋읍시다. 해를 다시 원래의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PX, PY, M의 함수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접 효용함수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출함수 거기 밑줄 주어진 상품 가격하에서, 시장 가격은 주어져 있어. PX, PY 다 주어져 있어요. 그 가격하에서 어떤 소득 수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간접 효용함수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어떻게 해보냐면 밑줄 그으세요. 주어진 상품 가격하에서 거기 아까 어떤 소득 수준에다가
괄호를 한번 쳐볼까요? 그 위에 어떤 소득 수준, 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기다.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줄에는 주어진 상품 가격에서 그건 똑같고 어떤 효용 수준, 거기 괄호. 어떤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액이 얼마냐라 묻는다고 하자. 다시 말하면 쌀과 옷가게 각각 PXPY로 주어져 있는데 XY만큼의 쌀과 옷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그렇게 쓸 수 있겠죠? E는 PXX 플러스 PY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은 뭐냐면 적절한 쌀과 옷의 구입량을 선택함으로써 요 적절한 쌀과 옷의 구입량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액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지출액을. 거기가 그래서 이 조건부 극소화의 문제를 푼 해가 거기 PX, PY, U바에다 동그라미. 이 조건부 극소화라는 건 뭐예요? 지출 극소화인데 무슨 조건을 달성해야 돼? 목표 효용을 달성한다는 조건, 밑에 써나 목표 효용을 달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출 극소화 이 말이에요. 이 푼 해가 뭐라 그랬죠? 계속? 보상 수요. 보상 수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수요를 이렇게 찾았다 이 말이죠. 보상 수요 어디 갔어? 뭐야? 한치 앞을 못 봐.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보상 수요 X 햇, Y 햇. 저런 거 있어줘야지. 뭔가 좀 좋은데. 거기 그래서 보상 수요를 구했고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 6A.8 보면 PX, PY 다 U바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U바가.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질문 밑줄 봅시다. 상품 가격 주어졌을 때 주어진 효용, 이게 목표 효용이에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되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함수를 지출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상 수요를 어디다 지출식에다 집어넣었더니 지출함수가 저기 나왔다. 보상 수요를 지출함수에다 집어넣었더니 지출식에다 집어넣었더니 극소화된 지출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상품의 가격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소득 M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거기다 별표하세요. 첫 번째 그것과 어떤 소득 M 밑줄 그 다음에 어떤 효용 수준 U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액이 얼마인가를 묻는 것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가 있고 바꾸어 말하면 간접 효용함수하고 지출함수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걸 제일 끝에 보니까 쌍대관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그 함수에 다른 하나의 성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성질을.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읽어봤고요. 거기 바로 앞에 보면 173페이지에 관세 부과의 효과가 있는데 뭐 지금 이런 것까지 하고 나면 진도가 안 나가 버리니까요. 일단 그 관세 부과 효과를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세 할당 자율규제 이렇게 써놓고 관세와 수량 할당 그리고 자율규제 수출 자율규제 이거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미시책에 관세 부분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 책에. 물론 이게 뭐 깊게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국제경제학에서는 한 장을 전부 다 이걸로 설명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인 내용 부분 균형 분석은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경쟁시장 가서 완전 경쟁시장 가서 정부정책 효과 몇 가지 분석할 때 같이 봐버리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오늘 나간 자료가 있어요. 불확실성의 소비 선택 이론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과서는 예비순환에 다 받고 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불확실성의 소비 선택 이론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펴보시면 거기서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크게 불확실성 선택 이론은 상태 조건 평면하고 기대 효용 이론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중근 선생님 책에 이제 예전판에는 이 상태조건 평면이 뭐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신판에 상태조건 평면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뭐 이제 들어간 것도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걸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은 훨씬 더 상태조건 평면이 기대요용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면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문제를 대표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기 그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서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걸 뭐 다 일일이 뭐 읽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개념 정리를 평면 한두 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되는 파트일수록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경제학은 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렵다 이거 뭐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또 어렵고 그리고 계속 자기가 그 약점으로 거기 남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이제 내가 한 번은 그냥 부딪혀서 하여튼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의 선택 이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근데 알고 나면 뭐 별거 아니야. 이 상태정보 평면에 물고 늘어지라 그랬더니 화장실 가버리는 거야. 에? 좀 당황스럽네. 예. 쉬는 시간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도 그렇지.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예. 타이밍이. 예. 갑자기 엄청 당황스럽고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요? 좀 쉬겠습니다. 예.